안녕하세요, 국투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성원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다이빙에 꼭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실까요? 렛츠 고! 여러분,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장비도 스마트폰인데,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이나 사용하십니까? 요즘 일상생활에는 스마트폰이 없다면 참 힘든 생활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통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보를 체득하고 또 서로 공유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과 수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히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이브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빙 컴퓨터는, 자, 다이버라면 누구나 안전을 위해서 꼭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다이빙 컴퓨터를 사용한 게 아마 한 1998년 정도쯤 됐었던 것 같은데, 자, 선배가 처음으로 다이빙 컴퓨터를 딱 가져와서 이야, 이게 다이빙 컴퓨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오, 좋다, 멋있다, 뭐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마음에 선배님을 쫄라서 한번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 제가 사용하고 나서 먹통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다이빙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다이빙 컴퓨터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 중요한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바로 다이빙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빙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보다도 이론적으로 우리 체내에 흡수되고 배출이 되는 질소의 양을 계산합니다. 이거는 다이빙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사용 목적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빙 시간 그리고 수심도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중에서 다이빙하는 중에는 현재 내 몸에 흡수되고 있는 질소량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수중에서 내가 상승 속도가 초과되었는지 아니면 무광화 관계 시간이 넘어갔는지. 무광화 관계 시간? 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에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내 몸의 질소의 양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겠는데, 그럼 오늘 컴퓨터에 대해서 하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손목에 착용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모니터링하는 손목형 컴퓨터와, 그리고 잔압계 호수 쪽으로 연결돼서 잔압계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모듈이 같이 달려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콘솔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게 되면 컴퓨터에 여러 가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의 종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기본적으로 공통된 컴퓨터의 기능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가지게 되면 첫 화면에 다이빙을 하지 않을 때는 시간이나 보통 날짜 이런 것들이 가볍게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손목 전자시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물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다이브 모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다이빙에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주는 모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이빙이 끝나면 수면 휴식 모드로 전환돼서 다이빙 중간에 내 몸에 질소가 흡수되고 배출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전 다이빙을 통해서 어떤 다이빙이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다이빙을 하기 전에 플랜, 계획을 짤 수 있는 모드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이빙의 내용들을 모두 기억하는 로그 모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된 다이브 컴퓨터도 존재합니다. 그럼 오늘 한 개씩 다이브 모드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브 모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브 모드는 물속에 들어가면 보통 컴퓨터에 따라 다르지만 약 1 내지 1.5m 이상 수심으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변경되어서 우리가 물속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시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컴퓨터마다 표시된 위치는 다를 수 있으나, 자, 제일 위쪽에 보시면 현재 수심, 현재 내가 몇 미터 수심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을 보시게 되면은 무감압 한계 시간이 나옵니다. 이 무감압 한계 시간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무감압 한계 시간이 뭐냐?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으로 호흡을 통해서 질소가 흡수돼서 누적이 되어갑니다. 질소가 점점 누적이 되어가다 보면 우리 몸에 질소가 가득 차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중에서 급작스러운 상승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몸에 잠압병이라고 하는 잠수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무감압 한계 시간이라는 건 우리 몸에 질소가 가득 차는데 남은 시간, 쉽게 얘기하면 이 잔이 우리 몸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자, 여기 표시된 것처럼, 자, 요만큼 찼을 때와 요만큼 찼을 때와 가득 질소가 찼을 때, 어떤 때 우리 몸에 감압병이 걸릴 확률이 크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가득 찼을 때 걸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무감압 한계 시간이라는 건, 자, 이만큼 찼을 때 현재 내가 있는 수심에서 몇 분 후가 되면 이 잔이 질소로 가득 찬다라고 분으로, 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게 무감압 한계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감압 한계 시간은 절대 잊지 마시고 다이빙 하실 때 수시로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무감압 한계 시간이라는 건 물속에서 얕은 수심일 경우 우리 몸에 녹아 들어가는 질소의 양은 적습니다. 왜? 질소의 부분압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마치 물이 똑똑똑 이런 느낌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점점 수심을 깊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 더 빠르게 질소의 방울이 떨어지게 돼서 똑똑똑똑똑똑 떨어지게 돼서 더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질소가 우리 몸에 흡수되게 됩니다. 그럼 얕은 수심일수록 여러분 생각하면 어떨까요? 무감압 시간, 이 잔이 차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의미는 뭐냐면 무감압 시간이 여유가 많게 되고, 깊은 수심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잔이 차는데 또또또똑 빨리 떨어지니까 더 차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무감압 시간을 정확히 알고 이 시간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다이빙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수중에 들어와서 얼마나 활동했는지 경과된 시간을 표시하는 잠수 시간이 표시되고, 그리고 수중의 수온도 모니터링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브 모드에서는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물속에서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빠르게 상승할 경우에 알람을 울리거나 깜빡임으로 표시해서 우리가 상승속도 제어를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추가적으로는 필요할 경우에, 자, 트랜스미터라고 해서 잔압 정보를 무선으로 송신해주는 모드를 낄 경우에 이 다이브 모드에 잔압 정보도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이브 모드는 굉장히 다이빙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보를 주어드는지 알고 계셔야 될 게, 자, 잊지 마셔야 할 게 뭐예요? 제1번, 무감압 한계 시간이 표시된다. 이 시간을 다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무감압 한계 시간 정보를 챙기시고, 두 번째, 현재 수심, 그 다음에 기타 상승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무감압 한계 시간을 넘어서 다이빙 하실 경우에는 컴퓨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감압 정지에 관련된, 꼭 여러분들이 일정 수심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야 된다고 계산된 수치를 보여주면서 그곳에서 꼭 필요한 감압 정지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마지막으로 얕은 수심에 오게 되면 우리가 꼭 다이빙하면서 필수적으로 하는 안전 정지의 시간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이빙 모드에선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다 하나씩 이해하고 각각의 사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다이브 모드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에 수면 휴식 모드를 포함한 다이빙 계획, 다이빙 로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컴퓨터의 선택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도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실 거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이어질 내용도 기대하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이외에도 다이브 모드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뭐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